이승우라는 선수, 기성용 선수도 어쨌든 들어왔죠. 그쵸. 박주영 선수 있죠. 제가 작심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김혜수 감독 얘기하셨고 그 이후에 빈가다 감독 있어요. 최용수 감독 이제 처음 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그렇죠. 한참 좋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기에 만들어 놓은 결실로 지금까지 버텼다고 오케이, 생각해요. 오케이, 저는. 이제는 그 약발이 다 했다. 아니 어떡할 거예요 진짜. 무슨 일이에요? 뭐를 아니 무슨 일이야. 와. FC 서울. 아니 어떡해요? 저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아까 전에 뭐 FC 서울 찾다가 밑에 있어요. 딱 끝까지 갔어요. 근데 그게 그냥 밑에 있는 게 아니고 땅이 끝인 줄 알죠? 지하가 있어요. 지하 저 끝에 저 지하 수도 있어요. 안반층까지 내려갑니다. 1위가 지금 승점이 54점이거든요. 근데요? FC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오늘 9월 1일이거든요. 9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승점 25점이에요. 야. 1위가 54점인데 하프네, 하프. 지금 최하위예요. 최하위. 12개 팀 중 12위에 내려가 있는 FC 서울입니다. 와 말이 돼요? 최근 5경기 1무 4패. 득점도 계속 없었을 거예요. 경기를 26경기를 했는데 몇 몇 개 골이에요? 이겼는지 알아요? 몇 경기 이겼을 것 같아요? 6승.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거는 사실 26경기에서 6승을 했다. 이거면 무승부쯤 몇 번 하면 과거 같았으면 최하위는 벗어날 수도 있는 성적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 유독 하위권 팀들이 계속 못하는 게 아니라 막 잘했다가 못했다가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승점이 좀 예년에 비해서는 미세하게 높은 편입니다. 하필 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은. 그쵸. 원래 이쯤 꼴찌는 거의 막 10점대 이런 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25점에 일단 꼴등.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FC 서울이 보통 팀입니까? 당연하죠. 네. 수도 서울을 음. 연고를 하고 있는 팀이고 2010년대에만 우승을 2번을 했던 팀이에요. 전북 독주 시대에 전북을 제외하고 우승한 팀이 딱 2팀밖에 없거든요. 그 팀이 FC 서울? 서울과 포항인데 음. 그 중에 한 팀이 FC 서울이라는 거예요. 야.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FC 서울, 수원 삼성은 무조건 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북 현대랑 울산 현대가 투자를 정말 많이 했고 그만큼 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이 됐고 좋은 지금 축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FC 서울이나 그 수원 삼성은 선수나 감독한테도 문제이긴 하지만 투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지 못했던 저는 솔직히 이 수뇌부에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FC 서울이나 수원 삼성 정도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슈퍼 매치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게도 좀 투자를 정말 잘하지 못했다. 좀 그렇게 일단은 먼저 생각하고 프런트. 네, 프런트에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프런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프런트 문제를 또 지적하는 목소리가 또 최근에 있었거든요. 최용수 감독이 물론 그 예능 프로 같은 데는 많이 출연을 하시지만 그 축구 얘기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그 어떤 작심한 작심 발언. 발언으로 좀 화제를 모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프런트에 대한 지적을 최용수 감독님이 하셨는데 시즌 전에 현장과 프런트가 소통해서 선수단 구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일단 소통이 있었는가, 제시하셨고 과연? 네, 과연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하셨고 결과가 안 좋을 때는 현장 축구인 지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뒤에서 다 움직였던 책임자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감독 입장에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 생각하세요? 일단은 소통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감독이 내가 원하는 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잖아요. 선수를 영입하려면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어쨌든 그런 소통이 돼야 됐을 거고. 네. 근데 그런 소통이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단절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통 단절.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구단으로서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들의 그 올 시즌 어떤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쓰기를 원하고 또 박진석 감독으로서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선수 성향 또 그런 어떤 몸값을 지불해서라도 영입을 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표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를 프런트하고 소통을 했느냐. 지금도 최용수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저는 크게 서로 간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냉정히 얘기했을 때 FC 서울의 위기가 올해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과거에 황선홍 감독 시절에 그렇죠. 우승을 한번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다음 시즌에 약간 내려왔어요. 근데 그 다음 시즌에 완전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근데 최용수 감독이 와서 그거 다시. 극적으로 살아났죠. 네. 그리고 거짓말처럼 최용수 감독이 그 다음 해에 3위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의 3위가 오히려 독이 된 것이 아닌가. 승강 플레이오프에 떨어졌을 때라도 뭔가 좀 구단이 체질 개선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섰어야 되는데 그때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좀 운도 따랐고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했던 공격수가 한 명 있었거든요. 외국인 공격수 페이시치. 좋았죠. 페이시치가 거의 20골 가까이를 득점하면서 그 선수의 힘으로 3위까지 올랐는데 그때 3위를 한 게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계기가 돼서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이 구단이. 그때 좀 갈아엎고 뭔가 변화를 네, 줬어야 변화를 되는데 시도하고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문제에 이어서 현영민 해설위원이 또 선수단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 하나 슈팅을 제지하지 않는다, 중앙이 뻥 뚫려 있다, 뭐 이런 멘트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고 한 번의 나쁜 플레이는 팬들도 용서할 수 있지만 반복되는 플레이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쁜 플레이가 반복된다. 그리고 또 볼을 끊긴 이후에 선수들이 시선을 그라운드에 떨어뜨리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쫓아가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절실함이 있어야 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인천이나 강주 선수들 정말 경기장에 들어가면 진짜 불꽃이 튀는 것 같아요. 강주도 순위는 조금 뭐 서울보다는 우위에 있지만 경기하는 내용이 틀려요. 네. 지더라도 네. 그냥 지는 게 아니고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런 모습을 누가 봐도 팬들이 봐도 이게 그렇게 강등권이 있지만 뭐 하위권에 있었어도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팬들이 냉정하지만 네. 단순히 결과만 보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팀은 진짜 예전에 아까 얘기했던 최용수 감독 있을 때가 전성기이기도 하지만 이내슈 감독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축구가 정말 재밌었단 말이에요. 막 국장골 때려놓고 팀이 정말 팬들이 한호할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고유한 선수, 기성용 선수도 어쨌든 들어왔죠. 그쵸. 박주영 선수 있죠. 나름 있는 선수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작심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기내수 감독 얘기하셨고 그 이후에 빈가다 감독 있었고 빈가다 감독 있었죠. 빈가다 감독 그때도, 이후로 잠깐 약간 침체기가 있다가 최용수 감독 이제 처음 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그렇죠. 한창 좋았던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시기에 만들어 놓은 결실로 지금까지 버텼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는 그 약발이 다 했다. 그 당시에 좋았던 대한, 몰리나 이런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뭐 하대성, 고명진 이런 좋은 선수들로 잘 버텨왔는데 이제 그것도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약발이 다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든타임을 지났다. 지금까지 제가 뭐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일 수도 있고 근거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은 그동안 좀 욕을 안 먹는 거에 급급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좀 바로 앞에 나여 있는 상황만 덮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급한 불만 끌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능동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팀을 꾸리고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미리 채워놓고 하는 게 축구팀이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축구팀이죠. 그렇죠. 아니 설령 우승한 팀이 우리 우승했다 이제 끝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다음 시즌 두 번째 2연패, 3연패를 위해서 계속 보강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축구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울은 늦장을 부렸던 것 같아요. 과감하게 또 버릴 때는 버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뭐 노장 선수라거나 욕을 먹겠지? 실제로 욕을 먹은 적도 있어요. 과감할 때는 과감하지 못했고 영입도 마찬가지로 그 기성용 선수가 오늘 만에 이걸로 되게 말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으면 차라리 끝까지 밀고 나가는 기지도 필요하진 않았나. 잘 조정을 해서 데려오려는 그런 의지가 있거나 필요 없으면 없다 이게 아니고 팬들한테 또 욕 먹을까봐 6개월 1년 질질 끌다가 결국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기성용이 왔으면 그에 맞게 어떤 팀의 기조나 이런 거를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이번 시즌 초반에 누구 들어왔습니까? 팔로세비치, 오스마르, 기성용이 있는 팀인데 또 중앙에서 그렇게 패스하는 성향의 선수가 필요했나 미드필더가 과연? 공격수가 사실 급한 팀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박주영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중앙 공격수가 없었어요. 박주영 선수 쳐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박주영 한 명만을 공격수 포지션에 놓고 상위권 성적을 바라는 것이 이게 과연 FC 서울이 할 일이냐. 그러니까 가브리엘 선수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진짜 팀이라면 겨울에 데리고 왔어야죠. 6개월을 허송세월을 하다가 하위권으로 떨어지면서 욕먹으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외국인 선수 데려오고 지동원 선수 데리고 왔잖아요. 상황이 이게 안타까운 닥쳐야지만 거예요.
뭔가 조치를 취한다. 뭐 불이 나야 끄냐. 매 경기 포메이션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하반기에 어. 거의 같은 포메이션으로 두 경기 연속한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선수들도 계속 계속 3백 바뀌고. 썼다가 어. 4백 썼다가 계속 바뀌어요. 미드필더 1명 썼다가 2명 썼다가 3명 썼다가 매 경기 계속 달라집니다. 그게 감독도 선수들을 못 믿는 거고요.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감독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선수들도 감독도 서로 이제 궁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감독이 뭘 하면 오케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러지 못한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측면에서 보면 감독도 그렇고 지금 선수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전 좀 많이 늦었다. 요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선수 다 바꿀 수 없잖아요. 축구 먹고 집에 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준비 다시 철저히 해서 예전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 그런 경기력을 통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을요, 빡빡 밀던지. 옛날처럼. 경기 지면은 머리, 너네 이번 나- 경기 지면은 삭발, 삭발. 나 옛날에 삭발했거든요. 레네 감독이었죠. 외국 감독이었죠. 외국 감독? 외국 감독이 삭발하라고 해요? 아니, 시킨 게 아니, 내 스스로. 아.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있잖아요. 그런 본보기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때도 선배격이었습니다. 선배격이었죠. 그러니까 멘탈적으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적절하지 못하고 얘네들이 헌신하지 못하면 그런 마음에서 내가 동료들이나 후배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내 스스로가 팀을 위해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리. 그러니까요. 쥐야 해야죠. 그런 마음으로라도 해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경기. 그쵸. 저는 해결책 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삭발을 뭐 강요할 수 없는 거고. 감독이 선수 사오는 것도 이제는 끝났어요. 끝났고, 그렇죠. 이적 시장 문 닫혔어요. 네. 정말 안타깝죠. 저는 박진영 감독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네. 광주 맡아서 승격시켰죠. 그렇죠. 그리고 적은 돈을 쓰는 팀임에도 파이널 A 올렸죠. 그렇죠. 상위권에. 둘리 감독.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까지 온 이상 어쩔 수 없다. 해결책은 뭡니까 그래서? 일단은 감독 교체. 와, 근데 이게 사실 이제는 뭐 서울은 나올 때마다 포메이션 바꿔가면서 계속 분위기 바꾸고 다 했어.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안 돼. 여름에 선수도 샀어요. 지동원 사고, 여름 사고. 여름에 가브리엘 가브리엘. 샀죠. 네. 더 이상 뭘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 감독이죠. 그럼 분위기 야. 바꾸기 위해서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감독밖에 바꿀 수 없지 답이 않나. 없다. 제가 진짜 뭐 박진영 감독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감독을 바꾸고 나면요. 사실 선수들의 의욕도 다시 한번 또 살아나는 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딱 감독이 바뀌고 나서 두세 경기는 보통은 한 팀의 경기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의지 차이 아닌가요? 일시적으로. 그게 어쨌든 그동안 경기를 못 뛰었던 선수들도 이제 다시 그 선수를 보는 거죠. 그냥 감독이 새로운 감독이 왔으니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요.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또 나올 수 있으면 거기에 또 탄력을 받아서 또 이렇게 탁탁탁 올라갈 수가 있는 그쵸. 그런 타임을 좀 가져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또 FC 서울의 특성상 거의 뭐 강등이 거의 한 70% 확정됐을 때 그때서야 감독을 바꾼다. 늦습니다. 그러니까 K리그가 한 시즌 치르면서 12개 팀 감독이 한 명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없었어요. 올해는 아직까지는 바뀐 감독 없거든요. 그렇죠. 그 첫 팀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아마 박진석 감독도 내가 만약에 감독이잖아요. 지금 연패를 하고 있어. 그럼 그런 상황에서 책임 있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박진석 감독도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근데 구단에서 먼저 이렇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 게 박진석 감독이 책임을 지고 나간다. 감독이 공석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응원을 못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무관중이라서 다행이지 뭐 아닌가요? 물병 날라옵니다. 저 F서울 진짜 정신 좀 차리고 합시다. 잘할 수 있어요. 간절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뭔가 반등이라는 말을 쓰려다가 이게 이런 마음이라니까요. 아니 FC 서울에게 반등? 맞나? 원래 지금 순위 그 우승 경쟁 네. 챔피언스리그 막 그런 데 올라가서 있어야 될 팀인데 이런 얘기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말문이 막히네. 마음이 좀 아프고 그래요. 근데 할 수 있어요. 3월달에 좋았잖아요. 다시 준비해서 잘 좀 언제야? 합시다. FC 화이팅! 올라오길 바라면서 네. 번째 3 넘버리언 엔터널이죠. 슈퍼 세이브 잘하자고.